비타민C를 자꾸 사람들이 만병통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게 틀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저희가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는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뵈러 올 때마다 저희는 그냥 믿고 옵니다. 자, 믿고 보는 두 분이시죠. 비타민C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바로박이 웰니스 클리닉의 이영재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그리고 이영재 박사님의 수제자입니다.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엄청난 두 분을 모시고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집에서 면역력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이럴 때 우리 이영재 박사님과 반재상 원장님은 당연히 추천하는 게 있으시겠죠. 네. 저는 당연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아, 많이 그죠? 먹어라. 그리고 네. 특히 평소보다 몸이 조금 안 좋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콧물이 조금 나온다던가, 눈이 으슬으슬 춥다던가, 그럴 때는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먹어라.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가 한 1년 전쯤에 찾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비타민C를 어떠한 특정한 그 DNA 물질하고 결합시킨 네. 그 앞타민C라는 비타민 C. 그런 네. 특수한 형태의 비타민C죠. 음. 뭐 리포비타민C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타민C가 있는데, 이 앞타민C라는 비타민C 형태는 비타민C의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좀 길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비타민C의 2% 부족한 부분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체 실험을. 네. 인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만약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앞타민C를 꼭 챙겨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앞타민C와 면역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앞타민C 제품이 네.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새롭게 또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앞타민C, 기존의 앞타민C에다가 네. 비타민C 1000mg을 이제 넣어가지고 네. 소위 말해서 비타민C와 앞타민C가 결합해서 어떤 극도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박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제 네. 이 앞타민C 제품에다가 비타민C를 1000ml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복용 방법이랑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조금 그게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회사 대표에게 제가 그 연구를 해준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이게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그 옛날 제품을 먹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앞타민C를 비타민C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앞타민C만 먹으면 되는 거로 생각해서 비타민C 드시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하기를 비타민C의 양을 그러면 조금 좀 늘려놓으면은 예컨대 한 1000ml 정도를 해놓으면은 네. 그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으면 일단 비타민C도 2000ml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앞타민C만의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앞타민C는 비타민C의 효능을 완성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4번을 2000씩 해서 8000이라고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8000. 자, 그러면 그 프로토콜을 놓고 생각할 때 네. 앞타민C가 새로 나온 제품은 1000ml짜리가 2개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나는 그 2000에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는 비타민C 하나에 앞타민C, 하나. 점심엔 비타민C 2알, 저녁에는 비타민C 하나, 앞타민C 하나, 잘 때는 비타민C 2알.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시면 돼요. 아, 네. 3알씩 4번을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알, 하나, 3알, 2알, 하나, 3알. 이렇게 드시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네. 들으셨을 거예요. 딱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먹고 계세요?
저는 한 알, 두 알이 추가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원래대로 드시는 저는 뭐 하루에 막 20알 이상을 먹으니까, 20g 이상을 먹으니까, 저는 비타민C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원칙에 민감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답답해요. 네. 비타민C는 좀 창의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왜냐면 나는 이동환 대표의 몸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러면 비타민C를 딱 먹으면요, 아, 나는 비타민C를 이렇게 먹어야겠다 가지고 아주 창의적으로 먹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분들 박수 쳐드린다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그렇죠. 네. 우리 구독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비타민C는요, 적게 먹는 게 문제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론, 1000g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To some extent. 네. 어느 정도까지.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한 30g 정도까지는 많이 드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그런 점을 절대 잊지 말고, 네. 자기 삶에서 뭐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그때 가차없이 같이 더 먹어야겠다. 드시고, 네. 또 내가 몸이 불편하다 하면은 오래 드신 분들은 빈속에 먹어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예? 네. 1년 이상 드신 분들은요, 맞아요. 아직도 속이 뭐 조금 얘기하시는데 1년 이상 드시면 속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럼 잘못 드신 거야. 비타민C를. 그러니까 속이 좋아지니까 그냥 과감하게, 아, 내가 오늘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두세 알 더 드셔도 돼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거를 좀 체험해 보시면 아는데, 아직도 그냥 저한테 너무 의지를 하셔. 나한테 꼭 물어보고 먹으려고 그래.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타민C하고 앞타민C가 이제 면역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근데 비타민C 자체, 앞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C 자체가 면역을 좋게 하는 기전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기전 조금만 한번 설명. 아니, 그거는 네. 제가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일반적인 게 있어요. 일반적인 뭐냐면, 우리 몸에 옥시젠 프리 라디칼, 네. 활성산소를 줄여주면, 네. 우리 몸 비타민C를 자꾸 사람들이 만병통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가 틀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피 속에 다니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지켜주는 면역 경찰들이야말로 활성산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세포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 비타민C 가지고 그거 줄여주면은요, 그게 B 림프구든 T 림프구든 NK셀이든,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든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든 간에 다 기본적으로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호를 해주니까요. 그럼요. 네. 당연히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게 활성산소가 손상시키거든요. 그렇죠. 그걸 네. 줄여주니까 네.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은 그게 선천성이든 후천성 면역 기능이 간에 좋아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요. 네.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섹시해지잖아요. 결과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한 게 항암 면역 기능. 그건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우리가. 네. 항암 면역 기능과 관련돼서 비타민C가 있는지하고 없는지를 가지고 한 그 항암 면역 기능을 올리는 거는 뭐 너무나 분명해요. 네. 분명하고, 그거 뭐 메커니즘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타민C가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앞타민C도 임상 연구가 나왔잖아요, 국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역력에 저는 대한 것. 그게 이제 앞타민C만 한 게 아니라 비타민C를 먹이면서 앞타민C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네.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못한 거는 뭐냐면, 못하면 그 상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역할하는 게 NK셀이에요. 아, NK셀. 네, NK셀. 그 NK셀은 대표적인 선천성 면역 기능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네. 어? 네. 지금 우리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NK셀의 기능을 비타민C 왕창 먹이고 앞타민C 먹인 그룹을 아시잖아요. 모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전, 즉 NK셀이 내는 감마 인터페론의 양을 쟀어요. 감마 인터페론. 네. 그 감마 인터페론이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세포지만.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어? 이게 계속 여기 감염된 세포에 있는 바이러스가 옆으로 계속 가면은 이게 퍼지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감마 인터페론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감마 인터페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이 NK 셀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죽이는 역할이 뭐냐면 그랜자임,
퍼포린이라는 퍼포린. 이 감염된 세포의 막을 깨가지고 터져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 브렌자임과 퍼포린이라는 했더니 그 수치가 쫙 올라가면서 가마 인터페론도 양수됐고 기가 막힌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앞타민 C.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타민 C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할 때는 그 기전까지 관찰을 못했어요. 네.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은 쟀지만 네. 감마 인터페론의 양을 구체적으로 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메커니즘까지 브렌자임 퍼포린까지 보면서 확실하게 임상 실험을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타민 C를 먹는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네. 그러면 지금 1000ml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하루에 2번 드시면 그렇죠. 좋은 거죠? 아침, 저녁. 아침, 12시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앞타민C를 드시면 12시간 만에 피크에 달합니다. 네. 혈중에. 네. 그리고 12시간 동안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된다. 아. 그러나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무슨 두 얘기냐면 알까지는. 예, 양약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네. 어떤 물질의 혈중 농도가 피크가 유지가 돼야 효과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혈중에 피크가 될 때 여기서 먹어주면 떨어지는 것만 이게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잖아요. 피크를 네,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죠.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다시, 그러니까 아침 식사 먹고 저녁 식사 먹고 대충 12시간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사실은 바람직한데 네.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네. 이 사람들이 비타민C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네. 비타민C 싸잖아요. 네. 온 식구가 다 먹는데 5만 원이면 돼요. 6천 옛날 물론 이게 8,000ml가 되면 조금 더 들지만 네 식구가 먹는데 5, 6만 원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네 식구가 내 말대로 제대로 먹으려면 40만 원, 50만 원이 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앞타민 C 가격이 좀 높죠. 네. 근데 그거는 글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뭐 글쎄 대량 생산이 되면 더 싸질 가능성은 있고 실제 그러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 제품은 비타민C가 30ml씩 들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C 1000ml씩 들어가면 결국은 원가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C 2000ml가 들어가니까. 근데 값을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네. 값을 낮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안 해주시고 댓글에 보면은 뭐 장사꾼이 됐다는 등 뭐 이익만 챙기려고 그런다는 등 뭐 막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타민C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를 따르시는 분, 저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C 맨 아니에요. 비타민C를 완성시키는 게 앞타민C라는 전제를 계속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앞타민 C를 하루에 2알 먹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뭐, 보통 사람들도. 근데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먹을 때도 그냥 똑같이 2알로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올리나요? 올릴 필요 없습니다. 올릴 필요 없고. 예. 네. 비타민 C를 아무리 자기가 투하하는 아직 뭐 파킨슨에 걸렸든 네. 치매가 걸렸든 네. 그 양이 올라간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2알만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비타민 C를 더 충분히 드셔라.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뭐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잠이 잘 안 온다든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사실은 앞타민 C의 부작용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어요. 네. 수십 배를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다 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가 붓는다, 무슨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뛴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정말 그거는 진짜로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런 이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앞타민C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붓거나 뭐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하는 거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부신의 기능을, 그거는 비타민C는요, 무리하게 부신의 기능을 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신의 낮아진 기능을 정상으로 올려주는 거지 정상의 기능을 너무 올려가지고 심장이 뭐 혈압이 올라가게 하고 박동이 빠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일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디펜스 하려고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댓글로 올리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나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은 것 때문에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연히 겹친 거지. 그게 그렇죠. 앞타민C나 비타민C를 먹어서 생긴 거라고 아닌 것 같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사님 딱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비타민C와 앞타민C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또 논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오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미리 좀 다음 주제에 좀 예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영재 박사님을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간 건강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